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코레일 운전직 채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참고하실 사항들을 좀 말씀드릴 저는 김한기입니다. 자, 오늘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운전직 이번에 채용하고 있죠. 물론 다른 직무들도 직렬들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정보들을 입수하셔야 되는지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작성할 때 주의사항부터 핵심 키워드까지 지금 보신 후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먼저 짚어드릴 거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익히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소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코레일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자소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글자 수는요, 여백 포함해서 400에서 700자 이내로 합니다. 이 자소서는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작성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NCS 시험 다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게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소서를 제출하고 지원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신 분들은 시험을 보고 결과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 탈락자들을 결정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면접에 초대를 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블라인드 항목 염두해 주세요. 자기소개 부탁하니까 이 블라인드 항목이 위배되는 그런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자기소개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본인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생지나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혹시 근무하셨던 곳이나 인턴 생활하셨던 곳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경우에 회사 이름이나 기관 이름들을 오픈하시면 또 안 돼요. 내 출신 학교가 어디며 내 전공이 뭐든지 이런 개인정보 사항들을 오픈하시면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 공기업에서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 항목에 대해서 조금 익스큐즈를 허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실수해서 불이익 받으면 안 되니까요. 블라인드 항목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괘씸죄라고 해서 제가 써놨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다른 사람이 쓴 거 카피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회사명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주식회사 땡땡, 땡땡 주식회사, 이 다른 회사입니다. 이름이 달라요. 이렇게 회사명 잘못 쓰게 되면 인사 담당자한테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다음에 작성하실 때 문장이나 단어들을 좀 반복해서 쓰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필터링 돼서 합격하는 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성할 때 주의사항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다. 자소서 문항. 우리 자소서 다 냈는데 왜 자소서 문항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한 가지 한 가지 좀 볼게요. 1번 항목이죠.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이 한국철도공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뭘 원하는 질문 같습니까?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자기 이해.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가 지향하는 바 어떻게 일치한다고 이거 일치 어떻게 시키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철도공사 코레일이 어떤 기업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회사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이다라고 이해하고 작성하셔야 돼요. 자, 2번 항목 볼게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와 이런 노하우를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원할까요? 의사소통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예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했죠. 그리고 조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하우를 사용했던 경험, 문제 해결이에요. 이 대인관계 중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생활했다 이렇게 쓰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질문에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질문을 문항으로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자, 3번 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개선이 한국철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작성해 주십시오. 원하는 게 뭘까요? 조직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개선 사항이나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거 코레에서 곶감 빼먹듯이 쏙 빼먹고 그거 우리 회사에다 적용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고민을 해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 가지라도 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출제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직을 이해하고 여기에 관심을 얼마나 뒀으며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관찰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자, 4번 항목이에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이거 아이디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귀하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희망하고 있는 내용.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냐? 이미 한국철도공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기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소서에 나오고 있어요.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NCS 시험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죠. NCS 시험 유형입니다. 피셋형과 모듈형이 있는데 코레일에서는 피셋형과 모듈형이 합쳐져 있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셋형만 나오기도 하고요. 모듈형만 나오기도 하는데 요 피셋형과 모듈형이 합해진 이름이 뭔가요? 피듈형이라고 부르죠? 예. 난이도가 좀 높은 피셋형과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모듈형 이게 합쳐진 형태로 NCS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자, 요거는 운전직 지원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을까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종류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보면 KTX, 무궁화호, 누리호, ITX 새마을 열차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릴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KTX 특징이 뭐냐? 이런 어떤 설계가 적용되고 길이는 어떠며 이런 특징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KTX 산천이 있어요. 이거 특징은 뭘까요? 유선형 디자인, 중년 연결 운전 가능하다. 그다음에 편성 길이는 어떻고 제동 거리는 어떻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KTX의 특징, KTX 산천의 특징, KTX 이음의 특징이라는 것도 있어요. KTX를 이어서 움직일 때 요런 것들 각각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운전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무궁화호 열차, 누리호 열차, ITX 새마을 열차 언제 이게 운행이 됐으며 어떤 목적과 어떤 승객들을 주로 운송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서 만든 차량들인지 이런 차량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뭐 소개자 시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운전직이라도 내가 지원하는 코레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인공지능 기술 탑재하고 있고요. 스마트 글라스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 글라스, 음성 인식하고 시선문을 점검할 수 있는 구글입니다. 상태 기반 분석 자가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무슨 소리일까요?
공부 필요하죠. 레일 플러스라는 서비스 아셔야 돼요. 중점 사업 중에 하나죠. 서비스 중에 하나고 이 레일 플러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거고요. 철도 연계 관광 택시 통합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코레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라 면접할 때, 준비할 때 이런 항목들 준비하셔야 돼요.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코레일에서 지금 움직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몇 가지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펜터그래프, 중년 편성, 중대재해처벌법, 인터모달, SOC 등등의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용어도 정의해서 숙지하셔야 되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에 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023년도 코레일 운전직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것들 참고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려면 들어오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들께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이었습니다.